자, 시작합니다. 우와, 게임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체크가 다 된 거야? 아, 그럼 숙제를 안 하시는구나. 국제 검사를 그냥 한번 하자. 그래야 되겠다. 예준이가 안 하는 새끼들 그냥 싹 다 적신으로 하자. 아니야, 뭐 대출. 잡지하죠, 잡지. 풀리면 잡지하고. 잡지는 안 되는 거지. 잡지해버리 뭐. 여기 너무 열받기 때문에 지금 과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뭐야? 뒤에 있었네? 아, 요즘 숙제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 거부터 먼저 보시죠. 저도 별로 없는 거야. 수업. 뭔가 왜 시원한 느낌이 아니지? 그쵸. 나도 느끼겠습니다. 끝나. 연주 왔네. 무슨 일이 있었던 아싸. 오늘 모두 연주가 되고 하면 어떻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야, 숙제니? 네. 야, 그럼 오늘 틀린 거 다 같이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얘기해 체크하는 거. 숙제는 아, 숙제도 못했어. 놀러 갔다 오셨어요. 야, 그래,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하면 또 놀잖아. 네. 응. 아니 저는 금요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 금요일 130분 쉬고 쉬어서 그래, 저도 학원이 2개라서 둘 다 쉽네요. 홍신이 하는구나. 네. 저도 학원 2개 다니는데 둘 다 쉽네요. 좋은 일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문제를 다 봅시다. 8번부터 모든 문제를 다 봅시다. 저도 이게 쉬운 건 아는데 이렇게 연습 한번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그 지난번에 말했듯 그거를 할 겁니다. 수투도 학기 중에 수투반을 줄 때 얘기하면 되는데 학기 중에 특강을 하나 열 거예요. 뭐 2학년한테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만두진 않고 지민이 수진이가 이제 동수능을 옮겼거든요. 다시. 네,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게 1학년 애들은 특강을 하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 돈 내는 거야? 그랬더니 별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쵸. 근데 그 특강에서는 약간 이런 걸 할 겁니다. 우리는 일단 반 2개로 갈릴 거고 그 다음에 앞반과 뒷반이 갈릴 건데 웬만하면 학교별로 가리려고 해요. 뒷반에는 학교를 많이 놓지 않을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할까 일단은 그 2개의 반에 대해서 제가 일단 실력 평준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교재를 아까 앞반 뒷반에 가릴 건데 학교별로 가릴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릴 건게 첫 번째는 실력별과 학교별로 다 가릴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더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 이제 조금 쉬운 거 하는 게 8시부터 10시 반 조금 어려운 책을 하는 게 10시부터 12시 반이 될 겁니다. 일단 문풀 특강을 들었고 자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이래도 되겠다. 여기 있는 교재 내용이 대충 마플 정도 난이도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굳이 마플 좀 난이도 더 할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10시부터 12시 반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플 같은 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8시부터 10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특강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볼 건데 주에 한 번, 그러니까 특강은 원래 고1 특강 먼저 알려드릴게요. 얘네가 아마 화, 토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토. 근데 고1 애들 중에서 좀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시험만 따지면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시험만 따지면 대공고 전교 1등인 학생이 있다 치면은 이 학생이 좀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기말이 개 어려웠거든요. 기말 1등 컷이 60점입니다. 네, 그렇답니다. 61점이요. 네, 지금 80점 후반이라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규 수업 때 친구들과 함께 뭐 들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 네, 없어요, 저. 이해가 갑니다, 저. 이게 말고 연성고 1등도 있어요. 연성고 1등도 좀 압도적인데 걔네 둘이 이제 그럴 게 없어서 걔네는 이거 두 개를 다 들으라고 했어요. 정규 듣지 말고 이것만 들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듣는 애들 중에서 특강 듣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한테는 이것만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토요일의 문제 구성이 약간 다르겠지만 토요일 구성은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거. 화요일은 이제 특강만 듣는 애들이 듣는 거. 특강만 듣는 애들은 이거. 그 다음에 정규 듣고 특강 듣는 애들은 정규 듣고 이거 하나만 이런 식이거든요. 고2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조사는 해볼 건데. 근데 고2에 만약에 저는 특강만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고2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들 예정이에요. 듣고 싶은 친구들. 참고로 이건 동순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들릴 건데 그때 뭐 할 거냐? 당연히 어려운 문제 할 겁니다. 네, 그냥 킬러 문제만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킬러 문제만 아시겠어요? 네. 저희가 압도적인 그런 사람은 없지 않나요? 네, 이제 그거는 봐야 아는 얘기인데 일단 기준이 있어요. 들어오려면 기준이 별로 없긴 하니까 둘 다 들으려면 일단 1등급이어야 됩니다. 둘 다만 들을 거예요. 정규 안 듣고 둘 다만 들을 거면 1등급이어야 해요. 직전 등급. 근데 직전 등급이 1등급이 아닌데도 자기한테 막 진짜 자기가 듣고 싶다는 친구 있으면은 이번 여름방학 특강 끝나고 이제 지원자료 어차피 받을 거잖아요.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일반 이제 학교 그냥 기출문제 정도 난이도의 테스트를 둬서 제가 이제 1등 커트라인 정도로 설정하겠죠? 엔간하면 좀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내가 문제 보면.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그 컷을 넘었다 싶으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수 1은 못했는데 수 2는 잘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아니거든. 좀 듣기 힘들 겁니다. 둘 다 듣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둘 다 듣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이미 기본 문제는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돼 있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이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네. 당연하게도 주 2회 수업, 이번 2번 수업이니까 이제 원비는 좀 적겠죠. 3번보다는 그런 게 있을 건데. 네. 화투 듣는 사람은 화투만 들어요. 열심히 안 듣고. 뭐 그러겠죠. 이제 목토겠지만 보이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열심을 안 듣는 거죠. 네. 아직은 특강은 이제 화목토에만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월수금을 깔려면 막 12시부터 2시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되지 않을 거라서 일단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제가 알바 많으니까 네,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조사는 해볼 거고 아마도 고2는 주에 한 번만 하는 특강을 조사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대관이 없을 것도 맞아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렇습니다. 네, 특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많이 들을 게 없다. 나는 이 시간에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 이런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특강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미적분은 다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배워봐서 아시겠지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미적분은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어쨌든 특강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싶은 사람 하시는데 특강만 듣는 사람, 그 다음에 특강하고 그 다음에 정규 둘 다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규만 듣는 사람, 정규 특강 둘 다 듣는 사람이 있겠죠. 일단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고1 특강. 엄마들이 엄청 만들어요. 이번 고1 어머님들이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고2 어머님들이 한 3배쯤 되시는 것 같아요. 전화 오고 막
뭐 어려운 거 왜 안 푸냐 그러고 아니 어머님 그 어머님 자녀분이 아직 어려운 걸 풀 때가 아니 풀어달라고 막 이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학원 전체에서 거의 한 고일 가면 20명 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괜찮다는 소문이 나면야 더 듣겠지만 뭐 다음번에 봐야죠. fx는 요거일 때 프라임 3을 구하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단 이 친구는 상수로 봐주시는 게 좋아서 가끔 이런 거는 내비두기보다는 C라고 쓰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ECX라고 쓰면 좀 예쁘게 보이죠. fx는 2차 함수고 3x 제곱 더하기 ECX구나. 2차 함수. 그러니까 우리 일단 F'X가 궁금해요. 왜냐면 F'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6x 플러스 2c가 되겠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을 넣으면 자 6 더하기 2c가 F'1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는 F'1이 또 C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C라고 바꿔줘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C는 이제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자 이제 F'X가 마이너스 12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답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신 분은 아마도 자 요런 기본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정도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99번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99번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약간의 워밍업을 하는 거죠. 비슷한 문제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이므로 한번 틀린 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입니다. 99번 풀어달라는 건 좀 방금 전 수업을 안 들으신 거죠. 그렇죠? 네. 의미가 없죠, 그러면. 로움을 안 내는 것 같지만. 그렇죠. 네. 자, 104번 가겠습니다. fx는 무함수네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죠. x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같은 y값이 나온다. 아직도 이런 표현을 모르신다는 건 정말 서로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예준이가 지금 기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진짜 하도 많이 해서 진짜 한번 그래도 여기 문제 풀 때가 약간 기본이 다지는 곳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y축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안 보고 지금도 안 본다. 이제 또 답이 없죠. 자 이제 x만큼 떨어진 y를 넣었어요. y 값이 이게 나왔대요. 이 y 값이 fx. 자 마이너스 x 떨어진 똑같은 지점이겠죠? 그걸 넣었어요. 이 y 값이 근데 얘인데 이게 y 값인데 둘이 똑같대요. 이렇게 나오려면 애초에 함수가 y축의 대칭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1을 넣으면 한 칸만 떨어졌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만 떨어졌어. 걔를 정의역에 넣었더니 나오는 값이 얘네야. 똑같네요. 2를 넣었어. 두 칸 2 넣으네. 여기 y값 마이너스 2 넣으네. 여기 y값 둘이 또 똑같네. 그렇게 되려면은 y축 대칭 무함수로 통칭 무함수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엔 gx는 gx를 넣은 아이랑 뭐 쓴 거는 뭐 이렇게 써줬는데 이건 기함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를 왼쪽에 곱해서 gx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죠. 일단 살짝 마이너스를 지워보면 일단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를 넣었다 치면 2를 넣었을 때 y값이랑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y값이 같다. 이러면은 y축 대칭인데 아니야.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야 라고 말한다면 자, 요거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이런 원점 대칭은 통칭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를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정현이가 이제 문제 다 풀고 나서 한글생이랑 이제 물 정도 풀잖아요. 이제 뭐 받는 거죠. 여러분도 언제든 끝나고 나서 한글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물어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선생님 물어보시다 가끔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잘 모르겠다고 제대로 알려주다가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함수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함수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정현이가 그랬다는 거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라는 상자에 뭐 1을 넣었어. 주라는 상자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얘네들의 y값이 나온 값이 같대. 이러면 우함수고, 나온 값으로 반대부호래. 이런 기함수고, 이런 얘기를 넣어주고 나온다. 이런 거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못 알아듣는 느낌이 약간 대충만 아는 느낌이 있더라고.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중간중간 함수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함수를 모를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대충 듣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타산하는 게 맞겠죠? 다른 사람 타산하는 것보다. 네. 그게 맞겠죠?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튼 이 설명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었지만 무함수 기함수에 대한 설명 잠깐 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g'x분의 f'x는 2라고 나와 있고요. 리미트 이번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gx는 3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문제 설명에서 fg는 최고차항이 1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판단해 봤을 때 여기 2가 나온다는 걸 토대로 fx가 일단 이렇게만 해석해 볼까요? 자, gx에다 g'의 x를 곱했더니 프라임을 해봅시다. g'의 x를 곱했더니 f'과 차수가 같았겠죠? 그러니까 상수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fx가 만약에 x의 n제곱으로 시작을 했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계수가 1 gx는 얘보다 한 차수가 낮았을 거예요. 그럼 프라임도 한 차수가 낮을 거고 딱 한 차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진짜 최고차항 계수를 빼와서 때리면은 미분하면은 f'x는 nx의 n-1이고 g'x는 n-1의 x의 n-2겠죠. 물론 저는 fx가 2차고 gx가 1차이가 많은데 일단 정성으로 가보자 이겁니다.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차피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무한대로 가는 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최고차항만 비교해도 됩니다. 만약에 최고차항 비교했더니 알아낼 수 없다면 그 두 번째 항까지 비교해도 됩니다. 네, 두 번째 항까지만 써놓고 나머지는 모르쇠하고 최고차와 다음 차항까지만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킬러 문제 푸는 도움이 될 거고요. 킬러 문제 상관없이 이 문제만 따지면 일단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대입해 보면은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건 f'x로 대체할 거고, 자 g'x의 x 곱한 건 얘에다 x를 곱한 거니까 n-1의 x의 n-1이 될 겁니다. 어차피 무한대에서는 최고차만 따지기 때문에 얘네가 없어지면서 n-1분의 n이 2구나를 알게 되고요. 이건 n이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죠. n이 2라는 게 뭔 소리예요? 얘가 2차구나 1차구나를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곱한 거에 x가 3이 나왔다는 걸 주목을 해보면 여기 분모의 x가 한 개잖아요. 즉 저는 이제부터 이런 표현을 할 건데 분모 0만 들어주는 애가 한 개잖아요. 0이 한 개라고 할 겁니다. 분모에 0이 한 개잖아요. 그럼 분자도 0이 한 개여야만
x로 쓰긴 할 건데 분자도 0이 한 개여야만 딱 없어지고 더 0이 안 나오고 상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f나 g 중에 하나가 0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f, g 중에 하나가 누가 x는 0을 가질까 봤더니 gx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얼마나 제대로 알고 풀었냐가 이 문제의 관건인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따져볼게요. 만약에 fx가 x라는 인수를 가질 거면 예를 들어 이렇게 써질 건데 아쉽게도 a는 0입니다. 왜냐하면 무함수기 때문에 근 0을 가지려면은 중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무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함수인데 0을 가지려면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x제곱밖에 안 된다 이건데 a가 0이어야 돼요. 대칭축이 y축, x는 0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분자에 x가 두 개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약분되면은 아직 분자는 0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0입니다. 근데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봤을 때 x를 딱 한 개만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거는 gx밖에 없습니다. 자, gx가 원점 대칭인 gx가 y는 그러니까 x를 하나 가지려면 y는 x 말고는 되는 게 없겠죠. 따라서 gx는 y는 x여야 되고 fx는 대칭축이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상수 a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얘네를 가지고 대입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걸 해봤더니 x에 0 넣어봤더니 3이래. a가 3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이 문제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박사 한번 설명할 게 있네요. 한 명만 틀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난이도가 있다면 있거든요. 이 논리가 중요한데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2차 함수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우함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기함수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게 이 문제를 좀 푸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거든요.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맞나 틀리냐, 맞았다면 더 빨리 풀 수 있냐 없냐.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2차인 건 당연히 알았고 2차 1차인 건 알았고 x는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보자마자 알았어. 이유가 뭘까? 왜 gx가 x라는 인수를 가졌어야 할까? 보자마자. 함수라서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원래 돼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두 번 설명한 건 아닌데 이 기함수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점 대칭이죠.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 맞았으니까 살살 들어야지 진짜 개멍청한 짓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만약에 대충 될 거면은 지금 재윤이가 말한 것처럼 대답을 해야지. 네. 얘중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거든. 필기할 생각이 없지? 집중 안 하는 뜻이 네. 영양분을 섭취했었어.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함수 원점 대칭이거든요. 원점 대칭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설명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방금 전에 논리도 꼭 해야 돼요. fx는 2차 함수니까 만약에 x는 0을 근으로 가지려면 두 개를 가져야 된다. 두 개를 가지면 그러면 하나가 남고 얘 0이 돼야 되는데 이런 논리들이 다 쫘라락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수투는 개념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원점 대칭으로 갑시다. 원점 대칭 함수는 어떤 아이냐면요,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거잖아요. 점 대칭인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려줘도 원점 대칭은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분의 1 같은 경우도 원점 대칭이 맞지만 이 친구는 원점을 지나진 않죠.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저기 있는 gx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다항 함수죠.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다항 함수든 연속이어야 되다 보니까 원점 대칭을 이루려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식으로 원점 대칭이 그려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원점 대칭 함수 다른 거 하나 더 그려볼까요? 파란색 보실래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 함수이면서 원점 대칭이려면 원점을 지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함수는 일단 베이스로 뭘 깔고 있어야 되냐면 n간하면 원점을 지나야 돼요. 이 n간하면이 뭐예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일단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그러면서 기함수인 순간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원점을 지나다는 건 0,0을 지난다는 건 잘 들어보세요. 일단 얘기하시고 0,0을 지난다는 건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0,0을 지나려면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gx는 빼봐 문제를 읽자마자 다함수인데 기함수네 부사하자 빼봐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내가 처음에 몇 줄 읽고 나서 gx는 x라는 인수 갖고 있겠지 뭐 이거 문제 읽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야 이 x는 gx가 가지고 있잖아. 얘는 가질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단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알고 풀었다면 제대로 푼 거고 이제 모르고 풀었다면은 그냥 얻어 맞춘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백사방 같은 걸 얻어 맞춰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 친구는 수트는 추억을 껴야 될 텐데 왜 안 나와요? 진짜로. 정말로. 뭘 어떻게 해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논리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순간 필러 문제나 준필러 문제는 다 걸리거든요. 걔네 때문에 실제로 걔네 때문에 답이 틀리거나 걔네 때문에 이제 답이 안 나오거나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 그 세세하게 어렵냐?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네. 근데 연습은 많이 필요해요. 필요해야 되었죠? 네. 그래서 4번은 정답을 제가 안 보여도 될 것 같죠? 네. 5번이 뭐냐? 다음 문제 봅시다. 이제 107번이 질문이 좀 되는데 107번은 무슨 문제일까요? 자, FA가 1이고요. F'A가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예, GA가 2고요. 예, G'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G의 A 플러스 H 빼기 FA의 GA의 값을 물어봤네요. 이건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애초에 지금 제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지금부터 벌써 갈라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친구들은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듣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평상시에 적당히 듣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아니 졸라 많던데요? 강사분이 졸라 많다. 아니 내가 봐봐. 열심히 안 불렀으니까 네가 노답이야는 아니고 열심히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이 얘기는 할게. 제대로 열심히 몇 시간 집중하면 이 문제는 너무 쉽다니까 잘 들어봐. 이 생김새를 보니까 일단 이게 미분계수분화가 떠올랐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예를 들어 내가 H라는 뭐랄까 F 함수를 하자. F라는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 위에 2에서의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미분의 정의 중 하나인 야 1호부터 H만큼 떨어진 애가 있다 치자.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H분의 F의 2 플러스 H 빼기 F의 H 2 그런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게 F'이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구해야 되냐면 이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점이 얘한테 가까이 오면은 이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이거잖아 라는 얘기를 매번 이런 그래프를 통해 한단 말이야. 일단 내 인생에 힘 빠지는 일이야. 힘이 이제 개 빠지는 일이지. 일단 걔는 그리지도 않고 이거 이해도 못하고 있었구나. 처음에는 끄덕끄덕은 했지만 결국 이해할 마음이 없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들어봐. 그럼 얘는 봐봐.
내가 a 플러스 h라는 걸 봐봐. 지금 보니까 뭔가 a 플러스 h 넣어내서 a 넣어내를 빼고 있어. 여기도 봐봐. 2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2 플러스 h 넣어내서 2라는 애를 빼고 그다음에 그 둘 사이에 얘네 정의역의 차이를 분모해 있고 기울기 만드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저 어떤 함수에 a 플러스 h랑 a를 넣었나 봤더니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된 함수였나 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위에 있는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했나 봐. 아니 이 함수가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럴 수 있잖아. 네. 아니 fx 곱하기 gx도 뭔가 식이 있겠지. 이렇게 생겼대. 근데 걔 위에 점이 또 있겠지. a 넣으면 fa가 있으니까 이거 다 함수잖아. 함수 몰라서 이런 거야. 아니 얘 위에 그 a 플러스 h 콤마 이 점이 있겠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다가 h를 0으로 보내면 이 점이 가까이 오면서 a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거 fa 아니지? 봐봐. 내가 이 점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런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점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런 함수값이 나올 거야. 써줘야 돼. 진짜 화가 나죠? 네. 정말 함수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쉬운데 함수가. 네. 정말 쉬운 건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생긴 함수에 그 위에 점 찍었고, 자 얘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생긴 함수에 a 플러스 h를 넣었나 봤더니 이렇게 생긴 함수에 넣은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게 된 거잖아요. h 0을 봤으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긴 함수 위에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를 프라임하고 a를 넣으면 되겠구나. f' x gx 더하기 g' x fx가 얘를 프라임 한 건데 거기에 내가 a를 넣은 게 정답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림 상황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서 결론이 이제 2 곱하면 마이너스 2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라서 맞아 4거든요. 정답이 다 줬잖아요 문제에서. 정말 아주 쉬운 문제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보고 몸이 굳는 거예요. 뭔가 되게 무섭게 생겼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형태의 함수에 a 플러스 h를 넣었네?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형태의 함수에 a를 넣었네. 그래서 이런 함수 값이 나왔네.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하고 있네. 그 기울기 아무리 봐도 h가 0으로 가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네. 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그 함수 미분하고 a 넣으면 되고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연습을 하나 더 해보죠. 진짜 쉬워요. 이게 문제가. 좀 여러분들은 처음 배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이거 그림으로만 파악해 볼게요. 썼다고 합시다. 이런 것도 뇌정지예요. 네. 뇌정지를 하면 안 되는 뇌정지예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나중에. 너무 궁금해하죠? 아니 그럼 어떤 함수에 내가 지금 뭘 집어넣는가 봤더니 이거 아무리 봐도 사인이라는 함수에 여기에 내가 파이 플러스 h 넣었고 파이 넣었네 라는 뜻인 거죠.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제발 네? 가만히 있지 말고 모르겠으면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데 집중을 안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y는 사인 함수 배웠죠? 물론 여러분들 미적분을 안 배운 친구들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림으로만 파악하지 했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 배웠죠? 여기가 파이예요. 지금 보니까 파이를 집어넣었대요. 여기 파이 콤마 사인 파이예요. 파이 플러스 h요? 어디 있겠죠? 여기 이 점을 파이 플러스 h로 하시다. 콤마 사인 파이 플러스 h. 자, 여기는 사인 파이, 여기는 파이 콤마 사인 파이겠죠. 쓰기 좀 힘들어주면 안 되지.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그치? 근데 h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점점 가까이 왔어. 하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구나.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사인을 프라임 한 다음에 거기에 파이 넣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접근을 안 배워도 그림상으로는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예요? 사인 함수. 그래서 결국 맞는데? 맞는 거 아니잖아. 수강권 받았어 이번에. 누구야 이거? 눈을 대는 거 같지.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준아 지금 중요한 시간에 지금 죄송합니다. 어떤 함수에 얘네가 함수를 넣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있어. 뭔 소리야? 그래프상으로 보면 파이에서의 기울기 구하는구나 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설명을 맨 처음부터 설명을 했어요. 미분의 정의를 할 때 그래프도 그리고 하면서.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104번에 틀린 친구들이 107번에 틀린 친구들이 있다는 거 의미를 이해 못한 거잖아. 이제라도 이해하세요. 문제 풀이 듣기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틀린 친구들은 네? 부탁 좀 합시다. 오케이. 비슷하게 하면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08번이에요. 약간 그래. 전혀 아니네요. 네, 할 수가 없는. 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 같아. 무너졌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갑자기 f의 1 플러스 5h가 나왔으면, 내 입장에서, 백에 f1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딴 게 없고, 뒤에 1-2h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함수가 다르죠. 쟤네들은 함수가 똑같잖아요. a 플러스 h랑 a를 넣은 함수가 똑같은데 다르죠. 그러면 그냥 다르게 따뜻하게 푸세요. 따뜻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예정이에요. 맞죠? 근데 일단 그러면 네? 나 3H 좋아요. 요즘 나 뭐하냐? 소통만 물어보고 쳐다보는 거 뭐라 할 생각만 하고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러면 한 땀 한 땀 해결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f의 1 플러스 5h가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모든 미분계수의 형태를 보시면 나한테 필요한 거 뭐야? F1. 마이너스 f1이 필요하죠. 그걸 말한 거예요. 알았어. 마이너스 f1이 필요합니다. 맞다면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보세요. 하나. 얘는 봐봐. 모든 미분의 정의의 문제가 모든 미분계수의 정의의 문제가 일단 한쪽만 신경 써가지고 뭘 조지다 보면 나머지 알아서 해결된다는 걸 이제는 알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만 보면서 일단 나 마이너스 f1이 필요한 그럼 f1을 더해야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을 변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gx도 보니까 gx도 지금 1-2h인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g1이 필요해요. 플러스 g1, 마이너스 g1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내가 이런 짓을 해주는 게 귀찮잖아. 이때 잠깐 의심을 보는 거야. 얘가 f1이 g1과 똑같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자. 봤더니 f1이 3인데 g1도 3이야. 값이 똑같네. 그럼 내가 얘는 g1로 써주자. 그래서 얘는 x한테 주고 얘는 g한테 주면 모두가 행복하잖아. 모두가 행복하잖아.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로 올 거 아니야. 행복하잖아. 그럼 또 이제 이거 뭐야? 미분계수야. 그려보니까 f라는 함수가 생겼대. 여기 1, f1이 있겠지. 얘를 보니까 그 점이 생각이다. 자, 얘를 보니까 f의 1 플러스 5h라는 점이 생각이다. 그래서 저기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5h분의
마이너스 f의 1이야. 기울기를 먼저 쓰세요. 리미트를 나중에 쓰고. 근데 그러면 이 현재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나 이 기울기 얼마인지 몰라. 모르는데 문제에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대.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점 어디에 가까워져? 가까워지네? 그럼 나 지금 흰색 점과 나 지금 흰 점과 노란 점 기울기 구하고 있었는데 노란 점이 점점 흰 점으로 가까이 맞네. 흰 점은 움직이지 않고 노란 점, 흰 점 기울기 구해보니까 여전히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뭐야? 1,FL에서의 기울기랑 똑같잖아. F'1이네.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야, 이거 보니까 리미트 먼저 쓰는 놈들도 있더라. 그럼 자꾸 헷갈리지. 논리가 따라오지 못하는데. 다시 봐봐. 1,G1이 있어. 근데 여기 1-2H, G1-2H라는 점이 있대. 쟤 보고 하는 거야. GX 이렇게 생겼대. 자, 봐봐. 둘 사이 기울기만 먼저 구하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게. 마이너스 지우고 마이너스 2h분의 g의 1-2h 마이너스 g1이야. 왜 내가 얘에서 얘를 빼냐면은 문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 문제가 얘에서 얘를 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h분의지. 그 다음에 리미트 h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간대. 보니까 h가 0으로 가면 이 점이 얘한테 가까워져. 하지만 난 여전히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으니까 기울기 구해볼게.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의 기울기 구해볼게. 이거 1에서의 기울기네? 얘는 G'1이네? 됐지? 얘는 F'1이네? 자, 이제 봐봐. OH분의 얘가 이 형태가 F'1이라는 뜻이잖아, 이 문제에서. 이 형태가 G'1이라는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가만히 보니까 얘 5가 아니야. 3분의 1을 앞으로 빼고 5를 위아래로 빼줄게. 형태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5H분의.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2H가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1을 더 넣어줄게. 마이너스 2H가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1 빼주고 2 넣어줄게. 잠깐만. 이건 더하기로 하고 마이너스로 해볼게. 마이너스 2H분의 했단 말이야. 됐어? 얘가 G'1이고 얘가 F'1이야. 나 지금 3분의 5에 F'1에다가 더하기 3분의 2의 G'1을 구하는 거야. 이 문제 정답이죠, 그렇죠? 네. 너네가 의심해봐야 될 건 뭐냐? 이거지. F 때문에 얘가 필요해. 하나만 봐, 일단. 하나씩만 해결한다는 마인드를 써. 미분계수의 정의를 할 때 일단 한쪽만 필요한 걸 일단 줘보자.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뭔가 해결이 되더라. 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얘 하나만 봐. 한 번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얘 하나만 봐. 그 다음에 얘를 해결하려면 FA가 필요해. 얘를 해결할 거면 G1이 필요하지만 일단 얘 먼저 해결하자. FL 빼고 FL 더했어. 근데 이때 의심 한번 하라고. FL과 G1이 같을까? 같네? 그럼 이 G1로 바꿔 쓰자. FA를 이런 짓을 한 다음에 미분의 정의를 쓰라고. 이 정의 쓰는 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봐봐. 이 벌써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게 아직도 이거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걔네 수트 실력이 일단 밑에 있는 거지. 벌써 이걸 봐봐.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가 똑똑한 줄 아니까 이거 안 그려. 안 그리고 1 플러스 5H가 1이야? 5H 필요하겠지. 저거 그리지도 않고 여기서 바로 그냥 5H 필요하겠지 하는 놈들도 있어. 근데 일단 이거 안 따라하는 놈들은 약간 눈 내고 그건 니네 잘못이고 이제 이거 그리지 않고 그냥 이거 보자마자 5H 필요하니까 3 땡기고 5 쓰자 이런 애들은 잘 기억해. 그래프를 안 그리다가 나중에 미적분에서 개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거 있지. 그래프 그리고 두 점 찍는 거 있지. 이거를 최대한 이번 연속방 내라도 해. 이번만이라도 해. 문제 나올 때마다 이 미분의 정이 나올 때마다 만이라도 여름방학 때 만이라도 해. 안 힘들어. 부탁입니다. 나중 가서 큰일 나지 마시고. 제가 약간 이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원 조교쌤 중에 최고 학력은 고려대거든요. 고려대인 조교쌤이 계셨는데
그 친구랑 이제 하다가 그 친구가 어떤 그 학생이 그 미적분을 뭘 물어봐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얘가 못 풀어주는 거야. 이 문제였거든. 미적분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 야, 뭐 졸라 뭐라 했어.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렇게 멍청하냐고 놀렸지. 그랬더니 막 자기가 막 원래 다 아는 건데 막 실수한 거라고 막. 근데 걔는 진짜 다 아니까 수학 1등급 받고 이제 고려대 물리학을 간 거고 근데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까먹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안 하게 되면 까먹는단 말이야. 그럼 걔도 그 문제를 못 풀었잖아 결국에. 안 했으니까 너는 벌써부터 안 하지 말란 말이야. 뭐 하라고? 그래요. 미분의 정이 나오면 그래프 그래서 두 점을 찍으세요. 두 점을 찍고 두 점 사이 기울기를 먼저 쓰시고 리미트가 어디로 가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걔가 그림 보니까 누구다까지 하세요. 이것 좀 지금 습관 들여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잘 들어있는 사람은 어차피 좀 이따가 미적분 시간에 증명이 돼요. 좀 있으면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미분법을 나와야 될 건데 그때 딱 보면 알아. 이거 잘했으면은 쟤는 이거 내가 시키는 걸 할 수 있겠구나. 시키는 걸 했으면은 이미 이걸 잘해놨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시키는 걸 못한다?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